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황희 의원의 이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여당 3선 의원이자 전직 장관이고 또 도시공학 박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뭔가 생각을 좀 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 주장은 그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세대당 5천만 원으로 잡아서 1만 세대면 5천억밖에 들지 않으니까 만 세대 공급하기 쉽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법정 규격이 버스 한 대 바닥 면적이 32.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청년 주택 기준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요. 그러면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이게 32.5평방미터 약 10평이니까 이런 부지가 있으면 굳이 아파트를 짓지 왜 버스를 통해서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또 자체 운행이 가능한 이동형, 다른 차가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형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뭐 하수도, 수도, 상수도, 전기 이런 데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1만 대를 세우면 다닥다닥 붙여도 축구장 45개 규모입니다. 이 정도 토지가 있으면 아파트 한 20층으로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도시공학 박사라는데 이거 박사기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암스테르담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운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배들이 많이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운행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그 폐선박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던 것에 유래를 합니다. 현재는 그게 다 고급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정적으로 2,500세대만 허가를 해주고 있고, 거래 가격이 일반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한 12억 정도 되고, 보트하우스는 6억 원에서 15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이 현재 그 점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시에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상당액이 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이나 서양의 대부분 도시가 100% 내지 110%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 가격은 100% 대출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뭐 이사 비용이나 세금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근데 보트하우스는 이게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고 선착장 허가권이 또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모기지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층이나 또는 약간 히피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 황희 의원 도시공학 박사가 맞는지 박사기부터 좀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우글거리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런 것 아닌가. 어디서 하나 들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 청년주택이 문제 있다니까 마구 떠들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접는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현재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주택 문제도 제가 생각하건대는 정말 청년 세대에게 조금 도움을 주려면 차라리 암스테르담처럼 주택 그 모기지를, 주택 대출을 100%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건가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꾸 가계부채가 많다 하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그 부실은 가계부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행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실 채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내지 청년 세대 생애 1주택의 경우에는 이 LTV 한도를 완전 철폐하고 100% 대출해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2, 제3호 황희들이 우글거리는데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자산 형성 문제도 이 정권에서 그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A 계좌를 소급 적용을 해서 기존의 세제 혜택 중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빼버렸습니다. 사실 ISA 여러분들 그 ISA 계좌 그 홍보하는 내용 또는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그 자료들 검색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 ISA 계좌로 반드시 그 미국 S&P 500 주식에 투자해라 또는 뭐 저 나스닥 100에 투자해라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를 쭉 뭐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면 뭐 월 50만 원씩 앞으로 50년 저축을 하면 청년들이 50년 저축하면 500억 모은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느닷없이 세제 혜택을 중단시키겠다. 이 정권은 소급표가 아유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급표를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목을 매다 보니까 모든 거를 국가 정책을 다 소급표를 그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세대 특히 여성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청년 우대 뭐 청년 세대를 존중하네 뭐 최근에는 결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뭐 389개를 내놨다고 389개를 내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 제2, 제3의 황희들이 우글거려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나라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